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은 일본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의 노를 낭독하려 합니다. 베스트셀러죠. 이번에도 2개의 영상으로 제작했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모르는 남자애, 모르는 여자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 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담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 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 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인식에 의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걸음을 뗀 두 사람. 나는 오늘 하루를 스마트폰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라, 왜 알람이 울리지?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싫어서 잘 때는 커튼을 치지 않고 아침 햇빛으로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알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맡에 있어야 할 스마트폰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침대와는 정반대 방향에 놓인 선반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마룻바닥을 걸었다. 어째 오늘은 좀 따뜻하네. 지금 몇 시지?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시간을 확인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5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밤에 공부하고 12시쯤 자니까 아직 5시간밖에 못 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충분히 잔 것처럼 느껴졌다. 알람 기능이 오류를 일으킨 듯해 한숨을 쉬다가 지금이 골든위크 중이라는 게 기억났다. 맞다, 휴일이다. 신난다. 나는 잠은 쉽게 드는데 한 번 깨면 웬만하면 다시 자지 못한다. 1층으로 내려가 카페라떼라도 마시자고 생각했다. 일단 불을 켰다. 나는 사고로 기억장애를 갖고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 수첩과 일기를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전력으로. 좌우지간 수첩이다. 자, 책상 위를 봐라. 바깥은 어스름에 쌓여 있었다. 어슴푸레한 불빛을 밝힌 실내에서 나는 사방에 붙어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등골에 전율이 흐르고 기묘한 감촉에 사로잡혔다. 이게 뭐람? 낯선 말이 낯익은 내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제야 아까 스마트폰을 봤을 때 든 의아함이 생각났다.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다. 날짜가 이상했다. 어제는 4월 26일이었다. 골든위크 첫날이니까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날짜가 한 달 이상 건너뛰었다. 벽에 붙은 종이에 이상한 말도 쓰여 있었다. 사고? 기억장애? 혼란에 빠져 있으려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돌리자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대답하니 어머니가 머그잔을 얹은 쟁반을 들고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왜? 어째서? 의문은 많았지만 먼저 벽에 붙은 종이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거북한 듯 대답했다. 마을이, 넌 사고를 당했거든. 그래서 기억장애가 생긴 거야. 사고와 기억장애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망연했다. 그제야 생각났다. 확실히 사고가 있었다. 어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건 어제가 아니다. 벌써 몇십일 전이다. 말도 안 돼. 내 얼굴이 굳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애써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려 해도 사고가 났던 어제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말해 나는 정말 기억장애가 생겼다는 뜻인가? 솔직히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갖다 준 카페라떼를 마셨다. 좋아하는 계피가 든 카페라떼는 평소처럼 마음을 진정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떨고 있었다. 그런 나를 어머니가 괴로운 듯 쳐다봤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과거에 내가 쓴 수첩과 노트를 읽어보기로 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걸 읽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 때문에 밤에는 늦어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 여름은 언제나 한 번. 8월 4일 월요일 여름방학. 집에서 아침. 이상 없음. 집에서 낮. 대생. 여름방학의 목표로 그릴 그림의 매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내일의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간단한 정물화 대생을 3장 완성. 오늘의 남자친구님. 4시에 도서관으로 갔더니 학습실에서 참고서를 보며 공부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눔. 남자친구님은 공부하는 짬짬이 날 위해 미술 관련 책을 찾아본 듯 몇 권을 소개해 주었다. 소개만 해준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빨리 그리는 거라고 했다. 대상을 보면서 사고가 미처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는 방법으로 감각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로키라고 부르는 수법이다.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리는 대생과는 달리 크로키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있는 걸 그린다. 이것저것 생각해봤다. 감각을 단련시킨다는 건 지금 내 상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게다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도 분명히 크로키가 중요하다고 했었다. 그림에 관해한 생각은 수첩에 새 항목을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을 참고할 것. 수첩 미술 페이지 참조. 그나저나 남자친구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애써주는데 자기 공부는 괜찮은 걸까?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얼버무렸다. 좀 귀여운지도. 그 뒤 둘이 도서관 근처 문방구에 갔다. 스케치북에 비해 종이도 얇고 장수도 많은 대형 크로키북을 샀다. 기념이라고 절약가 남자친구님이 사주었다. 다음에는 내가 남자친구님한테 차라도 사주자. 내일의 나 부탁해. 밖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정말 여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냉방이 없으면 쾌적하게 지낼 수 없을 만큼 더워 땀에 젖은 살이 끈적했다. 시간이 나만을 남겨두고 흘러가고 있었다. 넌 왜 회전하는 건데, 지구. 지구에 부당한 항의를 한 뒤 나는 체념하고 다시 에어컨을 켰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름방학 중이라 황당했다. 게다가 나는 지식을 축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몰래 훔쳐보는 기분으로 오른손 셋째 손가락을 봤다. 남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나는 내 손이 마음에 들었다. 펜을 쥐는 셋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매일 오랜 시간 펜을 쥐었다는 증거다. 노력의 증표다. 천재가 아닌 나는 차근차근 학력을 쌓는 수밖에 없다. 노력한 덕에 2학년 때는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손가락에 굳은 살이 풀어져 있다. 나는 이제 노력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 노력해도 학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조금이지만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래도 오후에는 이럭저럭 마음의 정리가 됐다. 내 상황과 친구 관계 등도 확인했다. 여름은 연애의 계절이다. 이런 내게 남자친구가 있다. 책상 위의 크로키북에는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청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이 갸름한 그 청년이 내 남자친구인 모양이다.
크로키북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었다. 인물의 포즈만 그린 것도 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미술은 포기했는데 어제의 우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래로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굳은 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바로 얼마 전에 샀다는 크로키북 속 그림 열 몇 장에서 혁신적인 기술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숙달된 것은 확실했다. 거북이 걸음이기는 해도 진보가 있었다.